카사노바와 돈주왕. 이름만 들어도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바람둥이의 대명사. 근데 좀 신기하지 않나요? 수백 년도 더 된 이 사람들을 왜 우리는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이 흥미로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연애 얘기가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이죠. 이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 즉 인간이 어떻게 욕망하고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건 단순한 로맨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욕망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카사노바와 돈주왕은 인간 욕망이라는 거대한 스펙트럼의 양쪽 끝에 서 있는 정말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인간 욕망의 두 얼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차이점부터 짚고 가야겠죠. 한 명은 진짜 이 땅에서 자기 삶을 살았던 인간이고, 다른 한 명은 책 속에서 태어난 신화라는 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표를 보시면 두 사람의 차이가 딱 보이죠? 카사노바는 실존 인물, 사랑을 감성적인 경험으로 여긴 교양인이었어요. 반면에 돈주왕은 이 사람은 그냥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사랑은 그저 정복이고 쾌락일 뿐인 아주 도전적인 상징이죠. 말 그대로 한 명은 역사 속에, 다른 한 명은 신화 속에 있는 겁니다. 카사노바, 이 사람은요, 진짜 18세기 유럽 땅을 밟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자기 삶과 사랑을 전부 다 글로 남겼다는 거죠. 이제 자기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또 기록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정말 솔직한 회고록인 셈이죠. 자, 근데 돈주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연극이나 오페라, 소설 같은 데서 계속해서 다시 만들어지는 하나의 아이디어? 뭐랄까요? 반복되는 상징 같은 거죠.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냥 그 시대가 상상해낸 욕망 덩어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사랑했는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사실 진짜 핵심 질문을 던지거든요. 과연 사랑은 깊이 음미해야 할 경험일까요? 아니면 그냥 휙 지나가는 사건일까요? 카사노바에게 사랑은요, 무조건 관계였어요. 상대를 그냥 물건처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감정을 나누고 교류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음미하고 기억해야 할 아주 소중한 경험으로 생각했죠. 이건 그가 남긴 기록을 보면 정말 확실해져요. 그냥 누굴 만났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목소리 톤은 어땠는지, 표정은 어땠는지, 심지어 헤어질 때 그 공기의 느낌까지, 그녀의 기분이나 감정 같은 아주 사소하고 세세한 것들을 전부 다 기억하고 글로 남겼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결국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깊은 연결을 원했다는 거죠. 하지만 돈주왕은 이 사람은 완전 정반대예요. 사랑은 그냥 하나의 사건이죠. 그것도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사건. 뭐랄까, 딱 정해진 공식대로 착착 진행되는 게임 같은 거였어요. 그 공식이라는 게 아주 간단해요. 일단 만나고, 유혹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떠난다. 끝! 이 4단계예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든, 관계가 얼마나 기뻐지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오직 결과, 내가 몇 명을 정복했느냐 하는 그 숫자뿐이죠. 그래서 그의 연애 리스트엔 이름이 아니라 숫자만 쌓여가는 겁니다. 이 지점을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정말 기가 막히게 꿰뚫어봤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돈주왕이 유혹하는 힘은 도대체 뭘까? 그건 바로 욕망. 순수한 관능적 욕망의 에너지 그 자체다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교감, 관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욕망이라는 원초적인 힘, 그걸 상징하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볼까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연애 스타일 차이에서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두 사람은 사실 나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사회에 보내는 경고라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원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카사노바는 뭐랄까, 계몽주의 시대의 사람다워요. 끊임없이 말하고 기록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 욕망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죠. 반면에 돈주왕은요, 사회가 뭔가 불안하고 질서가 흔들릴 때마다 짠 하고 나타나서 경고를 보내는 상징 같은 거예요.
이 선은 넘지 마 하고 보여주는 그런 존재인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돈주왕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의 금기를 깨뜨리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거의 예외 없이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요. 그의 쾌락은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가장 유명한 예시가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조바니일 거예요. 다들 들어보셨죠? 마지막에 끝까지 뉘우치지 않던 돈주왕이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죽였던 남자의 석상이 나타나서 그대로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돈주왕에게 주어진 운명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아니, 그래서 이 수백 년도 더 된 옛날 사람들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왜 아직도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두 사람이 우리 삶 속에 아직도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어떤 영원한 긴장감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결국 카사노바와 돈주왕은요,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근본적인 갈등,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두 가지 모습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고민하고 또 선택하며 살아가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카사노바의 길은 사람과의 연결, 그리고 깊고 의미 있는 경험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반대로 돈주왕의 길은 정복에서 오는 짜릿함, 그리고 끝없이 새로운 상대를 찾아 헤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는 질, 다른 하나는 양을 쫓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욕망이란 어떤 건가요? 깊이 이해하고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경험인가요? 아니면 그저 정복하고 넘어서야 할 원초적인 힘인가요? 이 질문에 답을 찾는 한 카사노바와 돈주왕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지 않을까요?